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벌써 31번째 영상이고, 이제 긍정학원 영상, 네,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지금 6시 10분 정도 됐고요. 오늘도 4시 반에 또 기상해서 또 아침에 러닝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정영진의 시대 유감이라는 책이고, 이거 2025년에 나온 책이고, 얼마 안 됐어요. 책이 출간된 지. 그래서 예약을 해서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서도 적어놨던 건데, 올해 버킷리스트에 이 정영진 씨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정영진 씨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신청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약간 라디오식으로 오디오북 식으로 그냥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뭔가를 보는 거보다, 그래서 그 일당백이라는 이제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요 책을 소개해 주길래 한번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 정말 추천드리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게 배제목은 시대 유감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목이 재밌어요. 나는 고발한다 당신의 뻔한 생각을 이라는 부제목이 갖고 있고, 이 책은 이제 약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요약은 아니지만 한 단어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은 약간 Y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서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주워들은, 어디서 들은,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쇼츠에서 진짜 수백 번 이야기는 어떤 자기계발적인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남의 생각을 그냥 읊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건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려면은, 정영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한 5번, 6번 던져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냥 남의 생각을 읊는 수준인지를 좀 자기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좀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랬을 때 이제 자신의 데이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이 책에 적었는데, 뭔가 불편한 주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말 재밌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제 제목들 몇 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읽는 것도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제 소제목이라고 하나?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이 짧아요.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로 이제 짧게 짧게 써져 있는데 엄청 많이 써져 있어요. 주제들이. 그래서 주제들이 한 몇 개야? 60, 거의 한 8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썼고, 이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은 약간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카페에 둔 노트북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두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의 우월감이나 뭔가 이런 뭔가 해외 이제 외국인들을 한테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뭐 카페에 뭔가를 둬도 훔쳐가지 않아. 약간 우리들의 이 시민의식이 되게 깨어 있어. 되게 뛰어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매체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이 사람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절도 범죄가 했을 때 걸릴 확률이 높아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시민의식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뭐가 있냐 보면은 사이버 범죄나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걸릴 확률이 적고, 그리고 걸려도 그렇게 형량도 되게 미비하고, 뭔가 흐지부지하고, 이런 범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결국 사람은 내가 걸릴 확률이 높으면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걸릴 확률이 적으면은 범죄는 일어나는 약간 인간은 다 똑같은 이제 그런 거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절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카페에 둔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CCTV도 많고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것도 좀 뭔가 주제가 여기 나오는 주제들이 좀 다 이런 주제들이 조금 논란이 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약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인데 개를 먹는 사람에게도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주제가 또 챕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시를 들 때 이제 어 음 이제 개를 먹지 못 이제 개를 왜 먹으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이제 법제도도 이제 먹지 못하게끔 되어 버렸고 그러면은 언제 개를 먹었는가 보면은 뭐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개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서구권에서 먼저 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약간 애완동물 이런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걸 법제도로 하면서 이게 식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아예 사라질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독 왜 개고기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Y를 이제 갖다 대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그런 이제 엄청 결정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진 않다고 해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돼지는, 뭐, 소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정답을 내릴 순 없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없어져 가고 있는 문화인데, 너무 좀 이런 개고기를 이제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좀 혐오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서는 어떤 예시를 드냐면은, 지금 이제 제사나 차례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으로는 약간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보고 혐오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사나 그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제사나 차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화고 뭐 그게 이제 예전의 문화고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지내고 저희도 이제는 한 코로나 시절 이후부터는 차례를 뭐 지내려고 따로 모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라져갈 문화고 그런 문화라면은 그냥 편하게 고이 이제 편한 길 보내드리는 이런 문화로 이제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나. 너무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막 혐오하고 막 되게 막 이런 공격적으로 하는 스탠스가 자기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고, 그리고 또 재밌는 예시 같은 게 이제 산낙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낙지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산낙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도 많이 먹는데, 이것들도 지금 유럽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막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먹는 거는 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법률로 또 제도화 되면은 진짜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산낙지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혐오스러운 발언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배타적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런 게 너무 좀 맞나? 그게 옳은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좀 의문점을 던져줬고 그래서 그런 이런 진짜 여러 가지로 뭐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진짜 건들기 좀 어려운 주제, 이 개고기에 대한 주제를 건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책 이런 시대의 유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좀 이런 내면의 깊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책을 쓴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 말들,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좀 불편한 이야기들 많이 적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좀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도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뭐 교훈이나 좋은 이야기들,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많은 이야기들 보면은 그걸 이제 제가 제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남의 생각을 줄줄이 그냥 읊어주는 앵무새가 된 건 아닌지, 내 속에서 이걸 좀 이런 거르는 과정과 또 내 언어로 만드는 과정과 또 내가 어떻게 삶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저 따라하는 앵무새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될 수 있는 책이어서 너무 재밌고 이제 진짜 조금 읽었는데 이 정도 읽었는데 이걸 또 중간중간 읽으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도 파이팅 넘치게 긍정학원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원어민과 소통하고 영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 네 번째,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 재미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 떠올릴 때 내가 떠오르게 되었다. 다섯 번째, 나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며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봤다. 일곱 번째, 나는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나는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나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하루를 보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됐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11번째, 끝으로 오늘 읽었던 요 시대의 유감이라는 책을 통해 이제 조금 더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Why라는 질문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조금 계속 던지면서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그냥 읊어주는 그냥 앵무새 마냥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온전히 내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녕.